며느리가 내게 말했어요. 이제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반찬통을 들고 서 있던 내 손끝이 그날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오늘도 사연 이야기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요즘 들어 부쩍 잠이 짧아졌다. 일찍 깬 김에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은지가 좋아하던 장조림이 눈에 들어왔다. 냄비에 불을 켜고 고기를 넣으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얘가 요즘 회사가 바쁘다더니 살이 좀 빠졌더라. 고기라도 좀 먹어야지. 작은 부엌에 장조림 냄새가 퍼질 때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집 식탁을 생각하면 손이 먼저 움직인다.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거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또 반찬통을 가득 채워 가방에 담았다. 며느리가 귀찮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가족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이 더 컸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 사이로 내 젊은 날이 자꾸 떠올랐다. 그땐 나도 내 시어머니가 싫었다.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시던 그분이 답답하고 숨 막혔었다. 근데 지금은 알 것 같다. 그분도 나처럼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다.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하다. 젊을 땐 간섭이 싫더니 나이 들면 그 간섭이 그리워진다.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살짝 웃었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이 어쩐지 자랑스러웠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나는 늘 하던 생각을 반복했다. 얘들은 내가 와주면 좋을 거야. 요즘은 맞벌이라 집안일도 바쁠 텐데.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문득 며칠 전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연락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다. 요즘 세대는 좀 까다롭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 그래도 오늘은 반찬도 해왔고 손녀 지훈이 얼굴도 보고 싶었다. 나는 익숙하게 손가락을 뻗어 숫자 버튼을 눌렀다. 삐삐삐.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가지런했다. 향초 냄새가 은은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활짝 웃으며 응, 반찬 좀 가져왔어. 그냥 들렀지 뭐.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은지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 요즘 일정이 좀 있어서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또 괜히 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가족끼리 연락은 무슨 내가 남이야?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았다. 지훈이 방에서 달려나와 할머니 하며 안겼다. 그 아이의 품이 유일한 위로였다. 나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지훈이 이쁘네. 엄마 말 잘 듣지?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은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려는데 은지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정말 불편하신 건 아닌데 저희가 요즘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다음부턴 제가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마음속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바쁘지. 내가 신경 안 쓸게. 하고 웃었다.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앞이 뿌옇게 번졌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마치 낯선 사람 같았다. 이젠 내가 저 집의 손님이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 아직 따뜻한 냄비가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조리대 위로 고요가 내려앉았다. 반찬통을 정리하다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미리 연락.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나는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짐이 됐구나. 그때부터 반찬을 만들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다. 숟가락 소리도 냄비 끓는 소리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는 가장 먼 문을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다. 나는 그냥 그래, 일 열심히 해라 하며 끊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몫이 아닌 것 같았다. 대신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샀다.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도, 은지가 자주 쓰던 세제도, 혹시 또 가게 되면 주면 좋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하게도 다시 초인종 앞에 서는 상상이 무서웠다. 내가 눌러서는 안 되는 숫자들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문득 생각났다. 내가 그때 내 시어머니한테도 저랬을까? 그때의 나는 젊고 예민했다. 시어머니가 나 몰래 냉장고를 열면 불쾌했고 아이 방을 둘러보면 짜증이 났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그분도 내 마음을 몰랐겠지.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람 마음은 다르지 않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반찬 냄비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자고. 가족이니까 가까이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도 속으로는 여전히 바랐다. 언젠가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의 냄비가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오늘은 연락하고 가야지.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내 안에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네 자리 숫자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경고음이 내 가슴을 찢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들 집 앞에서 손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다. 전화기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다. 며칠이 지났다. 전화기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다. 이번 주엔 가도 되겠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할머니, 또 놀러와요.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줄이야. 나는 반찬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감자조림. 하나같이 내 손끝에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조용한 부엌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족이니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나는 반찬통 뚜껑을 꼭 닫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지난주보다 더 지쳐 있었다. 손에는 반찬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은지도 기분 좋을 거야. 지난번엔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현관 앞에 서서 평소처럼 손가락을 뻗었다. 익숙한 숫자 4개. B-B-B. 그런데 문이 삑, 비밀번호가 다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한 번 더 눌렀다. 내가 잘못 눌렀나?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리가 하얘졌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 들린 반찬통이 덜컥 흔들렸다.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도어락이 찰컥하는 소리를 냈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은지의 얼굴이 보였다. 놀란 듯 당황한 듯한 표정.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반갑게 웃어 보이려 애썼다. 응, 그냥 반찬 좀 가져왔지. 하지만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뒤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가 왔어요? 은지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오셨어. 잠깐만. 그녀는 문을 더 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네.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네, 저희가 조금 변경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께 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이의 웃음도 향초 냄새도 세상의 공기도 다 멀어졌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그래. 요즘 뭐 보안도 그렇고 요새 세상 무섭지. 그 말을 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눈가가 저릿했다. 손에 들린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다. 은지는 미안한 듯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일정이 복잡해서 가끔 예고 없이 오시면 저희도 좀 정신이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예고 없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선 불청객처럼 들렸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내밀었다. 이거 그냥 반찬이야. 냉장고에 넣어놔. 나 바빠서 바로 갈게. 은지가 받아들려는 순간 지훈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은지가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지훈아, 할머니 피곤하시대.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속에 내 젊은 날이 비쳤다. 나도 저랬지. 시어머니가 문득 찾아오시면 귀찮고 불편하고 왜 자꾸 오시나 싶었지. 그땐 내 마음이 전부였고 그분의 마음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분이 되어 있었다. 이게 인생의 순환이란 건가. 눈가가 따뜻해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이해의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데 현관의 정막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잠그며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내 문을 닫을 때가 된 건가.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쓸쓸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열었다. 아직 따뜻한 된장국이 남아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한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비밀번호. 그 단어가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다. 이젠 그 네 자리 숫자보다 내 마음의 문이 더 닫힌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다. 지훈이 생일, 은지 좋아하는 반찬, 비밀번호 바뀐 날. 그렇게 적다 보니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잉크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늘은 미리 연락하셨으니까 괜찮아요. 언젠가 그렇게 다시 말해줄 날이 오겠지.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말해봐야겠다.
나 보고 싶었지? 대신 내가 연락하고 가도 될까? 라고. 나도 젊을 땐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시던 그분이 그때는 답답하고 숨막혔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세월이 돌고 돌아 결국 내가 그분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면 괜히 부담일까 싶고 안 걸면 또 마음이 불편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은지의 차분한 말투가 다시 떠올랐다. 이제는 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문장 하나가 내 가슴속을 계속 긁어댔다. 나는 괜히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다. 미지근한 물속에 손이 잠기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다 문득 싱크대 위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내 얼굴이 그 안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내 시어머니의 단단한 얼굴이 있었다. 그 시절 나는 28이었다. 각 결혼해 작은 전셋집에서 처자이를 키우던 해였다.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오셨다. 순아, 내가 만든 국은 왜 이렇게 싱겁냐? 아이는 옷을 이렇게 입히면 안 돼.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간섭하시지? 그분의 말은 사랑이었지만 나는 그걸 잔소리로만 들었다. 그래서 언젠가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내 표정이 어땠을까? 지금의 은지처럼 차가웠을까? 기억 속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셨다. 그분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돋아 있었다. 이거 내 남편 좋아하던 거야.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짜증을 냈다. 어머니, 제 방식이 있으니까 너무 자주 오시지 말아주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다. 실망과 서운함이 섞인 그 눈빛. 그분은 말없이 돌아서셨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 문소리가 지금 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때도 비밀번호가 있었다면 나도 바꿨을까? 부엌 불을 껐다. 집안이 고요해지자 마음속에서 지난날의 대화들이 웅성거렸다. 그때의 나는 왜 그리 예민했을까?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그분이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나보다 훨씬 외로웠을 것이다. 그 시절에 나는 그걸 몰랐다. 사람이 늙어야 알게 되는 마음들이 있다더니 이제서야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은지도 지금 내 마음을 언젠간 알겠지. 나는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는데 어린 민수가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저 장면을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 아이 너무 달래지 마세요. 뻘은 나빠요. 그 말을 내뱉던 내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때의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도 예쁘잖니. 내 아들이잖아. 그 미소를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 미소가 얼마나 깊은 마음이었는지 안다. 나도 이제 똑같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순아, 이제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지. 나는 그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눈을 감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 안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며느리를 원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애도 나처럼 자기 삶을 지키려는 것뿐이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 마음의 결은 비슷했다. 세상이 변했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밤늦게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뭐 힘든 게 있겠니? 하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은지가 요즘 좀 예민해요. 회사 일도 많고 애도 돌보느라. 나는 그 말을 끊지 않고 가만히 들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다들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엔 미움도 서운함도 없었다. 그저 한 집, 한 식탁, 한 마음이 있었다. 나는 사진에 손끝을 대며 중얼거렸다. 다시 돌아갈 순 없어도 다르게 살아갈 순 있겠지. 그때 문득 결심이 섰다. 다음에 은지를 만나면 왜 그랬냐고 묻지 말고 이해한다고 말해야겠다고. 그 말 한마디면 닫힌 문 하나쯤은 열릴지도 몰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젊은 시절의 내가 보였다. 말끝마다 날 서 있었던 그 시절.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내가 이제 그분이 되어 있었다. 이게 세상 일인가 싶었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의 모양은 같았다. 사랑은 표현을 잃으면 상처가 되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남는다. 나는 그 사랑의 마지막을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 한다. 이튿날 아침 커튼을 열자 햇살이 방 안을 채웠다.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러웠다. 나는 손끝으로 창문을 열며 속삭였다. 어머니, 나 이제 알겠어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떤 건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젠 내 차례다. 누군가의 마음을 닿지 않게 천천히 손 내밀 차례. 나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의 이름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 한 줄을 보냈다. 은지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깻잎 무침 했어. 시간 괜찮을 때 들를게. 올해 명절엔 그 집에 내 자리가 없답니다. 그 한 문자가 도착한 순간 송편 냄새 대신 한숨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나는 그 모임의 밖에 서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다. 집안 마트에 송편이 진열되기 시작하자 마음이 들썩였다. 추석이 다가왔다. 집안 마트에 송편이 진열되기 시작하자 마음이 들썩였다. 올해도 가족이 모이면 웃는 얼굴로 차례상을 차리고 손녀와 함께 송편을 빚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칠 전 은지의 메시지가 내 생각을 멈춰 세웠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조용히 보내보려 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괜히 그래, 바쁘겠지 하며 답장을 보냈지만 손끝이 떨렸다. 이게 예의 있는 말인지 거절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문자 하나에도 세대의 온도차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냉장고 안에 잡채 재료를 꺼내다 말고 멈췄다. 늘 명절 전날이면 아들 집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은지는 칼질이 빠르고 나는 양념을 맡았다. 그때의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 간 맞아요. 딱 좋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엌에 내 자리조차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래, 올해는 좀 쉬자.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해는 은지가 회사 일정이 많아서 차례는 내년에 같이 지내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요즘 세상에 명절이 뭐 대단하냐.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허전했다. 민수의 목소리 뒤에 섞인 미묘한 숨소리, 그게 나를 더 슬프게 했다. 은지가 시켜서 전화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원망조차 힘들었다. 원망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감정인데 이제 그 둘은 너무 멀리 있었다. 명절 전날 나는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샀다. 손이 먼저 움직였지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다. 대파, 고사리, 도라지. 습관처럼 장바구니를 채우며 생각했다. 이걸 다 해놓고 혼자 먹을 순 없지. 그래서 작은 양만 샀다. 집에 돌아와 반찬을 하다 말고 울컥했다. 도마 위에 칼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내가 이렇게 혼자일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러자 눈물이 함께 떨어졌다. 저녁 무렵 TV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이 흘러나왔다. 화면 속 가족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음식 냄새가 나는 듯한 풍경이 이어졌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어디로 돌려도 웃음소리뿐이었다. 명절엔 가족과 함께 라는 자막이 눈을 찔렀다. 나는 TV를 껐다. 방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때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명절 음식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이 영상 보내드릴게요. 영상 속 손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이불을 덮어도 마음이 시렸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된 걸까? 예전엔 내가 모든 걸 준비했고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제는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생겨버렸다. 그 구멍은 외로움보다 깊었다. 그건 존재의 자리가 사라진 자리였다. 새벽녘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 옆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가족을 사랑한 게 죄인가? 눈을 감자 은지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엔 미움이 아니라 피곤함이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그 애도 힘들겠지. 회사 일, 아이 돌봄, 살림까지. 나는 그때서야 조금 이해가 됐다. 그 아이도 나처럼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전을 부쳤다.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 혼자 부치는 전은 금세 식었다. 그래도 익숙한 손놀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 명절이니까 형식이라도 지키자. 부엌 한쪽에 조그만 상을 차렸다.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엔 우리 둘이 먹자. 그 말이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엔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더 많았다. 가족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게 슬펐다. 점심 무렵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문을 열자 이웃 김 여사가 서 있었다. 정순 씨, 송편 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했지만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려준 게 얼마나 오랜만이지. 그 단순한 사실이 눈물을 불렀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은지에게 그저 불쑥 들어온 사람이었겠구나. 저녁이 되자 창밖 하늘에 둥근 달이 걸렸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중얼거렸다. 다음 명절에는 꼭 같이 모이자. 그 말이 바람 속에 흩어졌다. 비밀번호가 바뀐 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 열려 있었다. 서운함 대신 그리움이 남았고 그리움 끝에는 이해가 피어났다.
은지야, 괜찮다. 나도 이제 내 방식을 배워갈게.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천천히 달을 향해 웃었다. 오늘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인종을 눌렀죠.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이번엔 서운함이 아니라 미소를 건네리라 다짐했어요. 며칠이 흘렀다. 추석이 지나고 나니 거리가 조용했다.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여전히 명절날 부엌처럼 어수선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 생일이에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실까요? 은지의 메시지였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짧은 문장인데 오랜만에 내 이름이 불린 것처럼 따뜻했다. 나는 손끝이 떨려 몇 번이나 문자를 지우고 다시 썼다. 그럼 갈게. 케이크는 내가 준비할게.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이렇게 떨리는 약속이 또 있을까 싶었다. 토요일 아침 부엌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았다. 하얀 크림 위에 지훈 생일 축하해라는 초콜릿 문구가 예쁘게 놓여 있었다. 나는 머리를 빗으며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위에 분홍빛 루즈를 살짝 발랐다. 괜찮아. 오늘은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가방을 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 속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이번엔 비밀번호 대신 초인종을 누를 것이다. 그 단순한 사실이 오늘의 가장 큰 결심이었다. 이젠 문을 두드려야지. 그게 예의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익숙한 현관 앞에 섰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축하하러 온 거야. 서운함은 문 밖에 두고 가자.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가 왔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은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지만 표정이 부드러웠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오늘은 미리 연락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배웠지. 젊은 사람들 방식엔 연락이 예의래. 은지는 살짝 웃으며 케이크를 받았다. 어머니 손으로 만드셨네요? 역시 정성은 안 변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테이블에 앉았다. 예전엔 자연스럽던 이 자리가 오늘은 새로웠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아이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모든 게 따뜻했다. 그래, 이게 내가 그리던 풍경이었지. 지훈이 달려와 내 무릎에 안겼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지훈이 아주 기특하네. 그 순간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녹아내렸다. 괜찮다. 다 그런 거지 뭐. 하지만 눈가가 젖었다. 은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였다. 예전처럼 내가 만든 반찬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은지가 직접 만든 김치전과 잡채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다. 이거 은지 내가 한 거야?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전해준 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나도 시어머니에게 그랬다. 어머니,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때의 미소와 지금의 미소가 겹쳐 보였다. 시간이 돌고 있었다. 식사 중 은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사실 그때 비밀번호 바꿨던 건 죄송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 들리자 가슴속에 눌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졌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요즘 세상엔 그런 게 필요하지. 사생활도 공간도. 은지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정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번호는 몰라도 돼. 내가 문 열어주는 게 더 따뜻하더라. 그 말에 은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지훈이 두 손을 모았다. 소원 빌어야 돼요. 할머니도 같이요. 우린 함께 불을 껐다. 촛불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은지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이 사진 액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마음의 증표였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순간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그 따뜻함이 방 안가득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부드럽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에는 은지가 싸준 전과 잡채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해드린 거예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비밀번호는 몰라도 괜찮아. 그 집의 문보다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행복해서였다. 눈물 끝에 웃음이 피어났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나를 반겼다. 잠금 장치를 누르며 문득 생각했다. 문이란 건 결국 마음처럼 여닫는 거구나.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다. 방 안에 케이크 향이 은은히 퍼졌다. 식탁 위에 앉아 은지가 보낸 가족 사진을 꺼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젠 나도 연락하고 가는 사람이 될게. 그래야 다시 문이 열리니까. 그 말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비밀번호 대신 마음으로 닫고 여는 법을 나는 오늘 배웠다.